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보유한 주식 답답하지만 보유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시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시장 자체가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시장입니다. 근데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언제는 좋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언제나 좀 답답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 너무 좋아서 근데 너무 좋았을 때 투자를 한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팔고 좀 넘어가야 되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제 우량주 대형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흔히 말하는 개별적인 종목, 테마적인 종목, 이런 중소형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잠깐 볼게요. 시장을 보면 연초 대비해 봤을 때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보시면 올해 1월 이게 이제 코스피를 좀 볼게요. 코스피로 보시면 시가가 0.69% 상승입니다. 2598포인트. 근데 지금 저가가 23% 하락이죠. 2276포인트. 그리고 종가가 2411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가 대비해 봤을 때도 한 20%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떨어진 시장 하락률이고요. 코스닥으로 보면 더 크겠죠. 왜 그러냐면 코스피 자체에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장치가 코스피가 더 많습니다. 선물이라든지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적인 매수나 매도로 이제 연결을 해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더 코스피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시가 대비해 봤을 때 0.48% 상승, 1038포인트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저가가 31% 하락한 712포인트까지 빠졌었고요. 종가는 782포인트, 24% 정도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가 대비해 봤을 때는 24. 반올림해서 25%라고 할게요. 그러면 종목들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초부터 주식을 한 종목이라든지 두 종목이라든지 매매를 안 하고 계속 꾸준하게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못해도 코스피는 40%, 코스닥은 50% 정도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의 150 종목 말고 코스피의 200 종목 말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대형주 제외하고는 중소형주들을 샀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다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TV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이 전문가 분들이 이제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운용사에 계신 분들 다양한 곳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거나 아니면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내가 종목이 마이너스 40% 50%가 났는데 이거를 팔고 다른 데 들어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 한다라고 한들 50%가 마이너스가 나면 기본적으로 100% 수익이 나야 본전이 됩니다. 맞죠? 예를 하나 좀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드리면 100원이 있어요. 근데 100원이 50원이 됩니다. 근데 50원을 다시 1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100%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뭐 작년, 재작년에 시장이 좋다라고 치고 없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현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되는 분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들고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 그게 언제냐? 답답하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오는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어제 미국 시장 CPI 지수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장 초반만 해도 2.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에 3.3%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장 초반 중반까지는 3.3%까지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장 막판에 이제 끌어올려 놓은 거죠. 코스피도 보시면 장 초반에는 2.4%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고, 저가에는 마이너스 2.7%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는 1.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시황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 변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크로 변수를 예측을 해야 어떻게 보면 이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주식시장, 주식 관련된 부분이 변하는 부분들이라,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식에 대한 전략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 코로나에서도 그랬고, 올해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더 하락을 했을 때도 그랬고, 항상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후행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후행적으로. 뭐 물론 선행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8-90% 분들은 다 후행적으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그리고 오르고 나서 뭐 관련된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참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어느 정도 참고를 했을 텐데,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라, 뭐 이미 뭐 주식시장을 좀 잘 오래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연초에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 자체를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어느 정도 빠진다, 뭐 2200까지 빠진다, 2270까지 빠진다,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그거 맞히는 게 뭐 이제 추가적인 뭐 하락에 있어서 현금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마이너스 40%, 50% 손실을 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를 운운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돌아서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종목을 비로소 변경을 하거나 손실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거듭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100%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한다 한들 그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100%를 간다 라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기 자체는 좀 완전 종목별 장세 흐름인 거잖아요.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있고, 종목별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가 뒷받침이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작년 재작년보다는 어려워졌다.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은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시장 자체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분들의 얘기는 뭐 금리 인상도 1% 그러니까 100bps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경기 자체가 돌아서는 거를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환율도 1,400원까지 갈 수 있고, 뭐 모든 뭐 악재란 악재는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시장의 흐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좀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해소가 돼야 좀 그런 흐름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뭐 시장에 대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자.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 그 기준선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든 대통령 재선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이 되기 전에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좀 끝날 가능성도 클 것 같고,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끝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벤트 자체가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시름 놓을 수가 있다. 근데 계속 뭐 지금 이제 전쟁이 유명무실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영토를 많이 뺏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명분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지도 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뭐 러시아가 지금 유럽이 러시아 뭐 가스라든지 석유를 수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이 수입을 합니다. 저가로. 근데 중국이 또 좀 마진을 붙여서 유럽에 또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뭐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의미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전쟁 관련된 부분은 뭐 조만간 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더 빨라진 거잖아요. 속도 자체가. 그럼 한시름 좀 놓을 수가 있고, 시장 자체도 조금 좀 이제 하락보다는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다음 주에 또 금리 인상이 있겠죠. 금리 인상을 뭐 100bps를 할지 뭐 75bps를 할지 50bps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뭐 75bps 이상 뭐 그 정도는 하겠죠. 그럼 뭐 주가 자체는 더 뭐 미리 하락을 하든지 뭐 하겠고, 오늘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 자체는 뭐냐면, 지금 자체에서 종목을 어떻게 바꾼다 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고 가시고, 괜히 뭐 이상한 종목 산다라고 해서 만약에 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한국항공 뭐 최근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종목들 있죠. 하나솔루션을 샀다 쳐봐요. 하나솔루션 뭐 오늘은 0.7% 상승을 했는데, 어제 만약에 꼭지에 또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물려버린다는 거죠. 뭐 한국항공우주 내일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방산주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에서 잡아버리고 또 물려버린다. 그러면 괜히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 손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빠질 데 없이 빠진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종목을 제껴놓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 산다라고 해서 샀는데 고점에서 떨어진다? 그럼 100이면 100 또 멘탈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고점을 잡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뭐 이 또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또 기다림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받고요.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서 또 괴리감이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로만 들어드렸지만 쉽게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서는 절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감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좀 무상향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에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겁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먹은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뭐 회사가 뭐 그지 같은 진짜 뭐 완전 힘든 그런 회사 빼고는 이제 좀 들고 가보자. 이제 그래서 거의 다 왔다. 그 시점이 뭐 제가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다. 이게 뭐 널뛰기 장세가 엄청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이 돌이켜보면 시장 자체가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널뛰기 장세를 삼성전자 말고 이 업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자 2007년에 이제 서프라임 때 보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빠집니다. 1년 동안 빠져요. 근데 지금 1월부터 1월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급하게 이제 하락을 했었을 때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역시나 1년 동안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19년에 잠깐 반등, 4월까지 반등을 했다가 또 뭐 하락, 9월까지 하락, 그리고 나서 12월까지 반등했지만 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또 하락. 근데 2년 동안 떨어졌었던 걸 2년 동안 올렸다. 근데 다시 지금 고점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떨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명분 자체가 뭐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희망을 가지셔라.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듣고 좀 버티셔서 끝까지 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인사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를 안 해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뭐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상폐되는 경우도 최악의 경우는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잘 보시고 진짜 아닐 것 같다 라고 하면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50%가 이제 눈에 찍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하실 수가 있냐 이거죠. 뭐 기회는 또 오니까 일단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아남으셔야 다음 또 기회를 노릴 수가 있죠. 힘들 내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